안녕하세요. 한국신용평가의 전지훈 실장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금융부문의 2026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하반기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금융부문의 등급 및 전망 업다운 레이시오는 한 배로 중립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만 업권별로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금융 부문에서는 등급 및 전망 상향 6건, 하향 6건이 있었는데요. 신용도가 개선된 업종으로는 캐피탈, 증권, NPL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 다각화 및 계열 연계 등을 통해 영업 기반이 확대되거나 우수한 이익 창출력 및 대주주 유상 증자에 기반한 자본 확충이 신용도를 견인하였습니다. 반대로 신용도가 저하된 업종으로는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손해보험, 리츠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및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축은행 및 부동산 신탁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하가 부각되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적기 시정 조치에 따른 경영 개선 계획 불승인 이슈가 있었던 롯데손해보험의 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리츠 업종에서는 해외 자산 가치 하락 및 시장성 차익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 4월 디폴트에 이르렀던 JR 글로벌 리츠의 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신용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금융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나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가 부여된 건은 총 3건으로 긍정적 전망 또는 상향 검토 부여 2건보다 소폭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상반기 중 다수의 등급 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 전망이 아닌 업체의 수는 2025년 말 13건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금융부문의 신용도는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최근 연달아 발생한 크레딧 이벤트로 인한 투자 심리 저하로 약화된 조달 환경 하에서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미국 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성 조달 규모나 채권 투자 비중이 많은 등 금리 상승에 취약한 업권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양극화 및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이미 건전성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대출 및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정리가 지체되고 있는 부동산 PF 등 금융권 취급 자산 전반의 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리테일 투자 비중이 높았던 JR 글로벌 리츠 및 중앙그룹의 연이은 디폴트 사태로 채권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증가한 점도 금융업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손 비용뿐만 아니라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A- 이하 하위 등급에 속해 있거나 크레딧 이벤트 발생 업체와 관련한 익스포저가 큰 금융사의 경우 조달 비용이 증가하거나 차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유동성 대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금년 하반기 금융업권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캐피탈, 신용카드,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은 비우호적, 은행, 보험 및 증권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피탈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과 건전성 저하 우려 등을 반영하여 올해 초 중립적이었던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종별 크레딧 아웃룩의 경우 부동산 신탁이 부정적, 나머지 업권은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반기 중 다수 업체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금융부문 산업 및 신용도 전망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이어서 당사가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는 증권,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산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업 담당 여윤기입니다. 증권 산업의 상반기 등급 변동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31개 증권사에 대해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긍정적 아웃룩이 부여된 리딩 투자 증권을 제외하면 등급 전망은 모두 안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두 증권사의 등급 조정이 있었는데, 메리츠 증권과 키움 증권이 기존 AA- 긍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과 하반기 전망입니다. 증권업 실적은 2023년 저점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강도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ROE를 보면 대형사는 약 19%, 중소형사는 7% 수준으로 수익성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우호적인 증시 환경 속에서 투자 중개와 운용 부문에서 수익 기회가 확대되었고, IB 부문에서도 기업 금융과 우량 부동산 금융을 취급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2021년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2026년 1분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사는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202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중개 부분에서는 고객 기반과 해외 주식 점유율이 열이하고, IB 부문에서는 부동산 금융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비우호적인 부동산 금융 업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중개와 IB 부분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운용 부문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금리 상승 압력 등 부담 요인은 일부 존재하지만, 현재의 증시 환경과 수익 기반 확대를 감안할 때 업권 전반의 수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혜는 대형사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크레딧 이슈인데,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리스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 건전성입니다. 부동산 PF에서 촉발됐던 건전성 부담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형사의 경우 고정이하 자산 잔액이 최근까지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 금융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으로 고정이하 자산 비율 자체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부실 정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잔액 감소는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규 부실이 확대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기존 부실 자산의 회수나 매각 등 정리 과정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동성 리스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는 자산과 부채가 비교적 매칭되는 구조여서 비매칭 시장성 조달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초대형 IB 도입 이후 발행어음 등 외부 조달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와 유동성 리스크가 과거 대비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중개와 운용 등 주요 사업의 외형이 커지면서 시장성 조달 규모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P와 단기 사채 등 단기 조달 잔액이 100조 원을 넘는 등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단기 조달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실적 개선과 건전성 부담 완화를 감안할 때 증권업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 조달과 비매칭 구조가 확대된 만큼 유동성 대응 능력이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증시 환경의 지속 여부, 금리 상승 수준, 그리고 중소형사의 사업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제도 측면에서는 NCR 및 유동성 규제 개편 영향과 초대형 IB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업체는 세 곳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홈플러스 익스포저 회수 경과를, 리딩 투자증권은 실적 개선 지속 여부를, 상상인 증권은 수익 기반 회복과 비용 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권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담당 오지민입니다. 이어서 캐피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캐피탈사의 등급 변동은 총 3개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에큐온 캐피탈은 등급이 A로 유지되면서 아웃룩이 상향 검토로 변경됐습니다. 하나생명이 지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실제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계열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인수 금액이나 계약 조건, 최종 인수 구조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실사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래 진행 상황과 최종 구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움 캐피탈과 케이카 캐피탈은 등급 상향이 있었습니다. 키움 캐피탈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영업 기반이 한층 확대된 점을 반영하였고,
K카 캐피탈은 K카와의 영업적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자금 조달 구조와 유동성 대응 능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캐피탈사들은 자산 성장과 수익성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줄고 부동산 PF는 정체되어 있지만 투자금융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수익성도 개선되었습니다. 합산 ROA는 2024년 1.2%에서 2025년 1.6%, 26년 1분기에는 1.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금리 차입금이 차환되면서 조달 비용률이 낮아졌고 과거 높았던 대손 부담도 완화된 데 힘입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6년 2분기 이후에는 금리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조달 비용률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기 부진이 길어지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대출이나 개인 여신 쪽에서 대손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조달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높아지고 건전성 관리가 다시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피탈 5건의 하반기 핵심 크레딧 이슈는 본격화되는 금리 상승의 영향입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조달 비용 증가, 건전성 부담 확대, 그리고 유동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여전체 평균 발행 금리는 4.3% 수준으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의 평균 금리인 3.9%에서 4.0%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이후부터는 조달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은 아직 부담이 남아있고 기업대출에서도 중앙그룹 등 일부 대기업 계열에서 부실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잠재 리스크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1년의 크레딧 이벤트로 채권 투자 심리까지 약해짐에 따라 특히 하위 등급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대응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우선 업권 전반으로는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부담과 차안 여건 변화를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PF를 포함한 기업 금융과 개인 대출의 자산 건전성 관리 수준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건전성 지표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업체별 편차가 큰 편인데요. 고위험 기업금융이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은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부실 자산 정리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로는 메리츠 캐피탈, 에큐온 캐피탈, 한국투자 캐피탈이 있습니다. 메리츠 캐피탈은 홈플러스 관련 여신의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기를, 에큐온 캐피탈은 하나생명의 지분 인수 협상 진행 상황과 최종 인수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국투자캐피탈은 높은 부동산 금융 비중에 따른 건전성 및 대손 부담 추이와 부실 PF 사업장 정리 결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담당 곽수연입니다. 이어서 저축은행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등급 변동은 세 곳 있었는데요. IBK, NH, KB저축은행의 이슈어 등급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수익성 악화, 높은 자산 건전성 부담 등입니다.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입니다. 먼저 왼쪽 수익성 지표 그래프를 보시면 키스 커버리지 8개사의 2025년 순이익은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고 2026년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는 등 실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NIM이 개선됐지만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영향 등으로 대손 비용률이 상승하며 수익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부진한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4분기부터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출 성장은 정체된 가운데 조달금리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NIM 하방 압력이 높아져 이자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건전성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건전성 지표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에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다가 2026년 들어서는 정체된 모습인데요. PF 대출 정리 재구조와 중도금 대출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으로 자산 건전성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만기도래 PF나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서의 잔존 리스크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 신용 대출도 2025년까지 연체율이 개선되다가 경기 회복 지연, 금리 상승 기조 전환, 차주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2026년 들어 재상승하며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레딧 이슈입니다. 비우호적인 거시 여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자산 건전성 부담은 지속되겠으나 위험 익스포저가 그동안 많이 축소됐고 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부실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잔존 위험 익스포저 위주로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 여신은 PF, 중도금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의 잔존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PF의 경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6년 들어 브릿지론이나 본 PF에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재차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익스포저는 크게 감소했지만 2026년 들어 업계 전반적으로 유의 이하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매각이나 경공매 지연, 그리고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만기도래 사업장 중심으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중도금 대출 역시 2025년 들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부 사업장에서 시가가 분양가를 하회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은행 지주 계열의 경우 소송에 관련된 중도금 대출에 대해 회수 의문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약 50%의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일부 기타 계열의 경우 소송 관련 채권에 대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고 충당금은 약 1에서 7%만 쌓았기 때문에 향후 건전성 저하 및 충당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계 신용대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3년 4.9%에서 2025년 4.2%로 하락하다가 2026년 들어 4.4%로 재차 상승한 모습인데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잔액이 감소했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차주 상환 능력이 저하된 점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빈티지 연체율 상승 흐름이 꺾인 점, 대출 채권 상매각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저축은행 하반기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여전히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PF 정리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지면서 건전성 지표의 추가적인 저하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계 전반의 자본 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도 하방 압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산업적 요소입니다. 수익원 다변화에도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영업자산 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NIM 하방 압력과 건전성 부담 지속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입니다. BNK 저축은행은 2025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고 건전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서의 건전성 하방 압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된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축은행 업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금융부문 Q&A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증권사의 수익성과 리스크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증시 상승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증권사들이 ETF나 주식 관련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자산 보유 규모도 같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공급자 포지션은 감독 당국 관리하에 전부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대규모 평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신용공여금 잔액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관리하고 있고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반대 매매를 통해 손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변동성 하에서는 증권사로 손실이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큰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과거 CFD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가 주식 관련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에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대출 자산 쪽에는 영향이 보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권사들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채권이나 기업금융 등 운용자산 익스포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확대되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외에도 금리 상승은 증권사의 영업 기반, 수익성, 조달 비용,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증시 조정이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거래 대금 감소, 신용공여금 축소, 고객 자산 감소 등 대고객 영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CP와 단기 사채 등 단기 조달 규모가 100조 원을 상회하며 자기 자본을 넘어선 수준까지 확대된 만큼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단순히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기 도래분을 차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부담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정적인 영향이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사는 조달 접근성이나 유동성 버퍼, 수익 기반 측면에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단기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는 금리 상승 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은 업권 전체의 신용도를 훼손시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증권사별 유동성 대응 능력, 조달 안정성, 리스크 관리 역량을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캐피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채권 투자 심리도 약해지면서 아무래도 조달 여건이 과거 대비 많이 나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시장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캐피탈사들이 과연 유동성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캐피탈사는 추신 기반이 없으며 여전체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리스, 할부금융, 기업대출, 투자금융 등에 운용하는 구조로 지속적으로 조달 수요가 큰 업종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금리 상승과 투자 수요 위축에 따른 여전체 발행 환경 저하는 유동성 부담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금리가 금리 인상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가운데 단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6년 상반기에는 단기성 조달 비중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캐피탈사의 차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동성 리스크는 등급별로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AA급 캐피탈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장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전체 수요를 뒷받침해온 레포펀드 자금이 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할 경우 여전체 투자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 속도가 여전체 금리 상승폭보다 클 경우 레포펀드 환매가 발생하면서 여전체 매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레포펀드는 보유 채권을 담보로 RP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전체
금융채, 회사채 등 크레딧 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레버리지 투자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레포 펀드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투자 수익성이 저하되고 환매 또는 레버리지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체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캐피탈사의 발행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AA급 캐피탈사의 경우 여전사가 소속된 계열의 신인도, 체한펀드 등 시장 안정장치 등 감안시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A급 이하 캐피탈사는 비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 약화와 리테일 채권 판매 부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여전체 투자 수요 위축이 나타날 경우 차환 여건이 우량사 대비 더욱 저하되고 조달금리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A급 이하 캐피탈사들은 높은 조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대출, 부동산 PF, 투자금융 등 고위험 자산 비중이 큰 경향이 있어 시장 경색 시 유동화가 어렵고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투자자들이 스프레드를 높게 요구하면서 발행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캐피탈사는 회사채 외에도 CP, ABS, 은행 차입 등 보완적인 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A급 이하 캐피탈사의 평균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10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자산 부실 이슈가 불거지는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차원 여건 변화에 따른 조달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지금의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권 전체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분간은 안정적인 흑자 구조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자산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자산 성장세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처럼 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이익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달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NIM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점도 부담입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조달 비용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출 금리의 이를 즉각 전가하기에는 쉽지 않아 NIM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 취급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2026년 3월에 3.2% 수준에서 6월 3.9%까지 상승했고 다수 업체들은 7월 초인 현재 4%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예수금 만기 구조에 대응해서 가중 평균을 해보면 2026년 평균 조달 금리는 약 3.7%에서 3.8% 내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즉 NIM은 2025년 4.7% 내외에서 약 30에서 40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대손 비용 부담은 과거 대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PF 정리 재구조화가 진행됐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충당금도 상당 부분 적립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물론 만기도래 PF나 부동산 담보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 잔존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어건 전반의 대손 비용은 전년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저축은행은 대출 성장 정체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회복은 제한적이었지만 건전성 부담이 과거 대비 완화된 만큼 다시 적자로 돌아가기보다는 저조하지만 흑자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